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효심입니다. 제가 좀 어리버리해요. 굉장히 사람들은 제가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만 생각하면 한 가지만 생각하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얼굴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머 예쁘시네요.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고 이 얼굴이 예쁜 얼굴이에요. 처음 보신 분들은. 그리고 약간 좀 살을 뺀 살이에요 이게.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미국 공항의 화장실에서 제가 화장실 보고 밖에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있길래 무슨 얘기를 딱 하는데 혹시 정유심 사님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목소리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보니까 전국에서 제가 혼자 자부하는 거죠. 제일 쉽게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를 못 알아먹으면 그러면 조상이 묘를 잘못 쓴 거예요.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적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시간을 좀 즐기면 어떨까. 그냥 즐기셔야 돼요. 저는 대표적으로 386 세대예요. 제가 나이가 51거든요. 양띠거든요, 양띠. 저희 때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게 유일하게 우리를 이겨설 수 있는 방법. 서울대 간 친구들이 잘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가난하게 내가 자란 거하고 부모가 가난한 건 좀 틀린 거 아세요? 저는 제가 이런 IMF가 이렇게 막 왔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저는 웨딩 사진을 찍었거든요. 웨딩 사진을 찍었을 때 제가 IMF 볼 때 가장 사실은 돈을 더 벌 수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IMF 때는 예식장에서 결혼을 안 하고요. 이런 회관을 빌려가지고 여기다 세팅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농협 직원이면 농협 회관을 빌리는 거예요. 어디 직원이면 이렇게 회관을 빌려가지고 세팅을 하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굳이 예식장한테 손님을 뺏기지 않고 저희들한테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TV에서는 계속 IMF가 온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특별하게 저 경제적인 상식이 없는 저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은 재채기하고 가난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가 아메이를 하면 확 동기부여가 되고 열정이 돼서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룰 것 같지만 정말 하고 있는 중간에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아메이를 잘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딱 보는데 이 아이들 얼굴에가 가난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저희 딸이 11월 21일생이에요. 저희가 그 여행을 가면 보통 11월 달에 많이 가거든요. 여행지에서 생일이 된 거예요, 생일이. 생일 파티를 뭐 특별히 해줄 수가 없었는데 여행을 가면 우리나라의 주방장님들이 가시잖아요. 그 주방장님 한 분이 우리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본인이 그 예쁜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이 기억을 정말 이 아이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의 나의 아메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인공지능을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지금은 스마트 얘기를 하지 않죠. 작년만 해도 우리는 스마트 강의를 했어요. 스마트 시대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모두 다 인공지능, AI. 여러분 그 느낌이 오세요? 이런 느낌이 오시냐고. AI가 우리의 뭐 직업을 없앤대. 우리가 뭐 이게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느낌이 오세요, 느낌이? IMF 때처럼 많은 뭔가를 보여주면 그게 느낌이 하나도 안 왔거든.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도 아니고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산업혁명 시대에 이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뭐 옆에 토마스가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계가 들어온 거예요. 기계가 들어오는데 토마스는 없어지고 기계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뭐 기계가 정말 잘하구나. 그랬더니 또 한 대가 들어오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면 이 기계가 문제구나. 밤에 와서 몰래 이렇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라이트 운동이라고 제1차 산업혁명 시에 숙련공들이 기계를 파괴하던 그런.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많은 이야기를 되면 여러분 그것들이 못 들어오게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데모해야 될까요? 촛불을 들면 얘들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한 번쯤 우리는 이렇게 시대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속도들이에요. 기업들도 보시고 시민단체, 가족, 정부, 공교육 보시면 가장 느린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학력의 시대는 가고 학습의 시대가 도래했다. 20세기의 문명은 글을 모르는 게 문명이었으나 21세기 문명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문명이라더라.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께서 뭐 특별한 걸 뭘 배워갖고 하시겠어요? 하지만 배우려고 시도하는 게 대단한 거죠. 제가 어릴 때 저의 꿈이 뭐였냐면 양옥집을 사는 거였어요. 양옥집 제가 상하방에 살았거든요. 그 양옥집 주인 딸하고 저하고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주인 딸인 걔하고 나하고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의 꿈은 뭐냐면 양옥집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가난은
좀 불편할 뿐이에요. 어른이 돼서 내가 IMF를 맞이하고 내가 부모 입장에서 가난은 불편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때로는 또 좋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세상 사람이 어떤 삶 속에 살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검색하는데 거기에가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개미들을 연구했대요. 개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말 일 잘하는 개미를 모아갖고 색깔을 딱 칠해가지고 보니까 개미들도 열심히 일하는 애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가서 논대요. 놀고 빈둥빈둥하고 그럴 때 다른 개미들이 또 일을 한대요. 놀고 있는 애들을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좀 이따가 얘네들이 가서 또 일을 한대요. 근데 얘네들은 많이 쉬더래요. 이 색깔을 칠해놓은 몇 명의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애들 보니까 색을 칠해놓은 걔네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기를 정말 너무 길게 놀아요. 어느 사회나 집중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사람하고 똑같대. 그러면서 정말 멋진 크리에이티브를 키우기 위해서는 놀게 해야 된다 하더라. 쉬는 시간을 줘야 되고 규칙적이게 생활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어요? 규칙적이게 반드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선생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지금 우리의 사고로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없애려고 하지만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의 진로 보시면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문과, 이과, 고등학교 나누어져가지고 경상, 인물, 자연, 공학에도 경상대도 치킨집, 인문도 치킨집, 작가도 치킨집, 이과도 과로사로 죽든지 치킨집. 실제로 저희 아들이 검정고시를 나왔거든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근데 저희 아들이 인도에 있다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봤는데 아들이 검정고시 다니는 애들끼리 이렇게 여행을 한번 간 거예요. 저희 교회에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사회복지과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 아들도 문제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검정고시가 요즘에는 이렇게 나누어진대요. 정말 이렇게 뭐 어디 유학 갔다 온 애들 아니면 정말 공부를 안 한 애들 이렇게 나눠진대요. 근데 걔네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일본 여행을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이제 친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치킨집을 연 거예요. 그럼 내가 맨날 이 사업 설명을 하고 다니는데 걔가 광주에 있는 데인데 치킨집을 열었다는 거예요. 걔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야, 걔네 집에 좀 한번 가보자 했더니 치킨집을 저희 아들하고 갔어요. 아주 조그마한 배달만 하는 치킨집이에요. 치킨집인데 걔가 이렇게 탁 짝다리를 잡고 서고 나이 또래가 비슷한데 담배를 하나 탁 꼬라물고 이렇게 오토바이 옆에 탁 서 있더라고. 제가 갔죠. 이 아저씨가 담배 안 꺼? 그러니까 퍽 대고 탁 끄더라고. 뭐요? 너 몇 살이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아줌마? 막 이렇게 나 승태 엄마다. 그러니까는 뒤에서 우리가 아들이 나타나니까 막 둘이 막 반기더라고요. 야, 몸에도 안 좋은데 피지 마라. 그랬더니 저도 요즘에 기침이 심해서 끊으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치킨집을 열었냐 했더니 자기가 하기에 딱 좋더래요, 이게. 그래서 너는 뭐 하는데 배달도 다니고 하는데 괜찮대. 그럼 지금 너는 진로를 어떻게 할 계속 치킨집을 할 거냐 했더니 자기가 보니까 치킨집 말고 다른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생각 중인. 너무 이제 재밌는 거예요. 고3일 때 얘기니까. 고3 아이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희 엄마가 진짜 궁금하다. 그럼 보니까 안에서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 혼자 튀기고 포장하 아무도 없어 직원은. 혼자 다 하고 밖으로 빼주면 애가 배달만 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은 자영업의 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의 자영업을 시작한 동기를 봤더니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예요. 왜 자영업을 얘기하냐면 아미를 여러분이 10만 원을 추가로 벌고 싶든 20만 원을 벌고 싶든 100만 원을 벌고 싶든 1000만 원을 벌고 싶든 아메이는 자영업으로 알아봐야 돼. 자영사업으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래서 제가 우리의 자영업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보신가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어느 경제학 박사가 와서 저희한테 강의를 했어요. 우리의 5년 뒤에 연봉을 가르쳐 주겠다 하더라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5년 뒤에 연봉? 눈을 다 감아보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분이 하던 대로 눈을 다 감아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부르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바로 빨리 만날 수 있는 5명의 친구를 찾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딱 물어봤을 때 저희 시어머니가 집에 계셨고 시아버지 계시고 우리 신랑이 있었고 제가 같이 데리고 있던 직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눈을 뜨세요. 금방 이렇게 생각하셨죠? 딱딱딱 생각했죠. 그 5명의 연봉을 합쳐서 나누기 5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5년 뒤에 연봉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얼마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만나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리가 없다라는 얘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연평균 폐업률 보시면 2년 7개월밖에 못하는 이유는 뭐냐? 특별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돈을 벌자고 이곳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보는 눈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할 때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거의 다 옆집에서 누가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몇몇의 정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항상 저희 고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아이가 일찍 나간다더라고요. 아이가 일찍 나가는데 보통 뭐 6시 이 정도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수영 하나 하고 학원을 하나 들렸다가 뭐 학교를 가고 뭘 하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이 이 집에 고3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고등학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갔는데 엄마가 애들 책을 갖고 나오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몇 학년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몇 학년에 물어보려다 그냥 중학생일지도 모르니까 몇 학년이에요?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이라. 걔가 전교 1등이에요. 내가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승태야, 나는 공부를 포기했다. 엄마 왜 그래? 내가 열심히 할게. 아니, 하지 마. 그냥 공부를 하지 마. 왜 그래? 막. 내가 보니까 나 때문에 공부를 못한 거예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지. 얘도 어렸을 때 가르쳤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가르치니까 얘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애한테 공부를 하라고 말한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 그날 공부를 포기했어요. 그 아이.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아요. 용이 나도 그 용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게 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때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게 유일한 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업 성적도 떨어지죠. 그리고 취업 역량도 하락하죠. 급여 수준 떨어지죠. 소득 수준 떨어지죠. 이게 끊임없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자녀 세대 간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죠. 여러분, 우리 때는 부모님이 소 팔아서 우리를 키웠어요. 시골에 땅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애들 땅 팔 땅이 있으신가요? 우리 세대가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는 유일한 마지막 세대예요. 저는 진짜 부모한테도 받을 것도 없지만 내가 줄 것도 없었어요. 남길 건 빚밖에 없었어요. 저희도 정말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 나쁜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 한 장의 도표를 보니까 정말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했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아메이를 설명할 거예요. 아메이가 여러분한테 대안이 될 거냐? 처음에 아메이의 옷은 나한테 맞지 않아요. 내가 77이나 88을 입어야 되는데 44 사이즈 선물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 접어서 넣은 거, 접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숨도 못 쉴 정도로 사실은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아메이가 처음에 저한테 전달될 때 굉장히 제가 뭐라고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뭐 아메이 내가 진짜 망한 거 소문 다 났나? 내가 망하니까 별것들이 다 오네.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거든. 그리고 아메이가 몇 번 듣고 들으면 저는 다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하면 무슨 생각이 되면 눈물이 나더라고. 좋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슬퍼서. 내가 진짜로 망해버렸어. 이런 거는 절대 내 성격이 들을 것이 아닌데 이게 좋아지는 거야 자꾸. 난 진짜 망했어. 내가 망하니까 별것이 다 내 귀에 들어오는 거야. 진짜 이런 감정이 저한테 굉장히 많았었어요. 우리는 오늘 수학 공식 다른 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았던 거하고 다른 걸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아메이가 근데 여러분한테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메이가 91년도에 한국에 들어왔고 보통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면 1년에 매출이 있어요. 매출. 오픈빨이 있어요. 오픈빨. 보통 5억에서 6억을 찍어요. 어느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왔을 때 우리나라 갖고 올 때 그 정도 갖고 왔겠죠.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가입을 할 때 우리는 지금 그냥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안에가 가입서가 3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많이 하려면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제품도 있으니까 많이 우리가 사재기를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나중에 다 자기 것이 세고 비싸게 팔면 될 것 같은 그 당시에 사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첫 번째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를 달성을 하냐. 전 세계에는 있을 수 없는 단위인 세계 최초로 56억을 팔겠다. 세계 최초의 일이에요. 정말로. 한 번도 지금까지도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세계에서 진짜 부자가 되는 일이 미국에서 드디어 왔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걸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팔려요 안 팔려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하고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서 모았더니 사람들이 안 가져가네? 그럼 뭘 하겠어요? 전부 반품을 하겠어요. 92년도 매출을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92년도에 6억의 매출.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법인팀을. 좀 알아봐라. 이게 5억에서 6억 뭐 이런 게 또 아니고 56억에서 50억이 어디 가버리고 6억만 남는. 전부 반품했어. 그리고 이 아메이는 이제 94년도에 방문 판매법이 합법화돼요. 그래서 이렇게 법이 합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제2세대 아메이 다단계 판매식 아메이를 하는 거예요. 1000만 PB를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왜 힘드냐? 왜 예전에 했던 사람이 힘드냐? 제품이 5가지인데 그거를 한 사람한테 전달했어요. 열심히 설명하고 10명한테 하면 1명이 할까 말까 하는데 설명을 했어요. 10명한테 했더니 1명이 한다겠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제품을 줬어. 재구매를 하려면 1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돼. 왜? 떨어지면 다시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냐면 여러 사람한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선배들은 이러면 1000만 PB를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던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면,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네가 네 그 동네 아메이 없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 동네 네 그 집에다가 그냥 슈퍼를 하나 차리는 거야.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SP 다단계 판매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황을 누려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3천억을 넘게 되면 초호황이라고 봐야 돼.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마그램이 한 달에 909조의 엄청난 SP가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아메이 세제가 25%를 시장을 점유하게 돼요. 원래는 사실 대기업은 아메이가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메이가 한국에 정착을 하자 상상을 못한 거. 왜? 약간의 점조직 같은 느낌의 이 아메이를 사람들이 또 광고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 사람이 광고를 안 하면 비메이커인 줄 알아요. 저도 처음에 아메이 화장품을 보고 어디 간에 수공업에서 만든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렇게밖에 모르는데 저도 그냥 보통 사람이니까요. 근데 25%를 점유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끝난 거예요, 세제 시장. 그래서 세제협회에서 드디어 난리가, 이게 선배들이 말하는 이제 세제와의 전쟁. 아메이 불매운동을 시작하는 거, 불매운동. 불매운동을 시작하고 크게 아메이 실체를 파헤친다. 오늘 아메이 한번 결단하고 탁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집에 신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죠. 아메이도 세제와의 전쟁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도 신문에 이렇게 냈어요. 이때도 뭐 진짜 난리가 나죠. 상당히 심각했었어요. 선배들은 정말로. 그때 남은 선배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추적 60분 그것을 하고 싶다. 온통 TV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시면 3천억 시작해서 다시 1,000억대로 떨어지게 돼요. 이때 그 법률팀이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뭔 일이다냐 이것이. 한번 조사 한번 해봐라. 이때 법률팀이 한국에서 승소해요, 승소. 미국에서 법률팀이 들어오거든요. 막 한국 가면 사장을 잡아간다 막 이러니까 정식 법률팀이 들어와가지고 승소해요, 저희가 승소. 가지고 5대 일간제 전부 다 이게 다 나오게 됐어요. 이거를 본 사람이 없네. 본 사람이 없어. 그 당시에도 보시면 909조의 SP는 1년 만에 어떻게 돼요? 12조의 SP로. 어떻게 정말 12조가 살아남아서 얼마나 정말 아메이를 사랑했으면 인터뷰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게? TV를 안 봤다. TV를 안 봤다. 여러분 정말 아메이를 성공하시려면 1번 TV를 안 보셔야 돼요. 뭔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은. 왜? 고객들 만나고 다니고 사업 설명 다니고 얼마나 돌아다니셔요. 근데 TV에서 PD 수첩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TV를 없애시는 것이 오늘 성공의 키워드. TV를 없애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릴까요? 데이지코 있죠, 데이지코. 데이지코하고 선이 만나는 딱 거기를 딱 잘라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아메이가 이제 승소하면서 다시 제2의 성장기. 이 보시면 제가 이코노미스트 잡지 1986년부터 91년도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1986년부터 미국의 91년까지 백만장자 50만 명을 조사해 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백만장자가 됐는지. 보니까 주식이 10%, 부동산이 18%, 네트워크 마케팅이 20%가 있고 백만장자 상속받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 안에 10만 명이 넘은 사람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백만장자가 나오기 시작. 사실 86년도, 91년도에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밖에 없어요, 미국에는. 아메이로 안 적어져 있어서 그렇지. 이 이코노미스트 조사해봤더니 근데 왜 이 시기에 이런 사람이 나왔는지 제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다른 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 지금부터 공부하시네, 다른 거. 돈을 버는 방법이 달라요. 돈이 나오는 곳이 달라. 어디가 다르냐. 우리 때는 돈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과 노동이 있어야 돼. 시간은 일자리고 노동은 내 몸인 거예요. 두 개가 만나야 돼. 시간당 노동의 대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뭐? 스펙을 쌓는 거죠. 제가 사진을 찍은 이유도 시간당 노동의 대가가 다른 사람보다 낮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돈이 안 돼. 일자리가 없든지 내 몸이 안 만나면. 이게 임시소득이라 하더라고. 아메이 와서 배웠어요, 저도. 임시소득인데 임시소득은 내가 일을 할 때만 나오고 일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이거하고 좀 다른 소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쇄소득이 인쇄소득.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사실은 아메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아메이 소득의 다른 점을 이해를 못하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메이에서 매달 꾸준히 나오는 연금처럼 나오는 100만 원을 벌려면 사실 쉽지 않으세요. 200만 원을 벌려면 쉽지 않으세요. 쉽다 안 쉽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100만 원을 한 달에 벌고 싶으면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시면 돼요. 식당 나가시면 돼. 아메이가 소득의 형태가 인쇄소득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가서면 아메이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흥분되지도 않아요. 대단한 비전을 가지지도 않아요. 뭐 저희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연봉 10억 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연봉 1억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도 수두룩박박해요. 그런 돈의 의미가 아니라는 인쇄의 의미로 본다면 대단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다르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이 속에서 살았으면 이런 소득이 있구나. 사실 근데 다 알고 계셔요. 얘는 자산과 같아서 여러분 돈 벌면 건물 짓고 싶잖아요. 건물 지으면 새 나오면 따박따박 앉아서 받고 싶죠. 새 주인 여기 쪼그려 앉아서 1-1번 얼마 이렇게 받지는 않잖아요.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샀지만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를 줄 거 없지만 손녀가 백만장자. 인쇄권을 상속받은 거지. 노래를 부르셔도 돈을 내야 되고요. 노래를 들으려고 해도 돈을 내야 돼요. 그 안에 전부 다 저작권이 인쇄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누구의 사진을 갖다 쓰려고 해도 돈을 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인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득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메이의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이아몬드 인정식 때 저희 아들하고 같이 식당을 지나서 저 인정식을 하러 가는 거예요. 너무 이제 행복하잖아. 인정식 하니까 막 화장도 했겠다. 막 이쁘게 하고 너무 근데 사실은 그때 좋은 갈비집을 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갈비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메이에서 보내준 여행 말고는. 근데 그날은 내가 정말 맛있는 갈비를 사주고 싶었어요. 갈비집에 갔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갈비집이 유명한 집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인정식을 해야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건너편에 이바동 감자통이 있어. 감자탕집이. 거기를 앉았어요. 거기를 앉아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랬어. 그냥 갈비 사줄 텐데 엄마 괜찮아. 다음에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해. 내가 엄마가 선물을 준비했다. 선물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도 막 엄마 어딨어 막 난린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 되고 너한테 선물을 준비했어.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다이아몬드 된 거거든. 그 말을 하고 싶어. 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진짜 멋있게 얘기를 딱 했는데 우리 아들이 밥 시켰냐고 물어보더라. 난 정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지금 커 있는 애도 이해를 못 하더라. 얼마 전에 한 번 더 이야기해봤거든요. 뭔 말인지 몰라. 저희 아들이 제가 암이하는 동안 2번 죽었다 살아났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산소가 덜 들어가가지고 제가 공부를 못하고 그거는 지금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도 산소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 저희 아들이 캐나다에 있어요. 지금 밴쿠버에 있는데 지금 IELTS 시험을 봐야 돼요. 이번에. 근데 걔가 영어를 해요. 수학 4점짜리가 영어는 해요. 인도에서 한 3년 있다가 지금 밴쿠버에 있는데 해요. 근데 걔가 뭐 시험을 보면 그게 2년 정도 국제 인증이라 대학교를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될 줄 알았거든요. 아직 시험 안 봤어요. 이달에 보는데 걔가 나한테 고민이 있대. 문자가 막 너무 심각하게 왔어. 문자에 심각하게 올 때는 거의 돈이 떨어졌을 때 그런 문자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심각성이 좀 많이 시험에서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시험을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안 보고 그냥 레벨만 올려도 대학교는 갈 수 있더라. 현재 가보니까 그러니까 엄마 시험을 보지 않고 뭐 돈 들여서 엄마 돈도 없는데 돈 들여서 시험을 보냐 그냥 레벨만 올려서 학교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시험을 봐라 해갖고 다 저하고 이제 툭툭툭 싸웠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걔가요 수학 5점 맞았던 애예요. 걔가 2번 죽었다 살아난 애거든요. 진짜 죽을락 했을 때 제가 살아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내가 기도했던 애인데 다시 전화했어. 승태야 그냥 시험 보지 마라. 나는 네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엄마 시험 볼게요. 이렇게. 나의 진심이 통했는지 접수했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지금 이제 마음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 내가 걔가 살아있어만 더 감사했던 앤데 너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영어밖에 없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한테 내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이 비밀의 열쇠를 가르쳐준 거예요. 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나의 사회 초년에 이렇게 안 살았을 거야.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거든. 난 지금도 내가 만약에 남편이면 내가 우리 신랑한테 얘기했어. 남자면.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지금이라도 가방 매서 세계 여행을 떠날란다. 난 지금이라도 가라. 내가 그래서 가라. 돈은 많이 못 대주지만 비행기 표는 끊어줄게. 가라. 내가 그랬어요. 자유롭게 살아라. 그냥 자유롭게. 내가 우리 안 도망갈게.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들아 그냥 전 세계를 한번 보고 와. 여행으로 한번 갔다가 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생을 생각해봐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너무 좋은 생각이래. 우리 신랑도 너무 좋은데 내가 걱정스러워서 못 가겠대. 나를 놔도 그냥 갔다 왔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 그런 다른 삶을 제가 배우고 싶었던 얘가 누군지 아세요? 도끼예요. 도끼. 한 달에 얼마 버는 줄 아세요? 2013년에 5억, 14년에 10억, 15년에 20억. 놀면서도 돈을 벌고 자면서도 돈을 벌고 쓰면서도 돈을 벌고 벌면서도 돈을 벌고. 이게 인쇄소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은 어떤 거였냐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얘는 놀면서도 돈을 벌고 자면서도 돈을 벌고 울면서도 돈을 벌고. 이게 인쇄소득.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드릴 거예요. 아까 1986년부터 91년간 미국으로 백만장자를 봤다고 했죠. 보는 거예요. 자 보시니까 1950년대 미국에 슈퍼마켓 생기고 1960년대 백화점, 프랜차이즈, 슈퍼마켓이 일본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창고형 할인마트가 들어가고 일본의 백화점과 프랜차이즈, 슈퍼마켓이 들어갔어요. 1980년대에 홈쇼핑과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갔어요. 미국에. 80년대 후반 86년부터 90년대에 시작했던 백만장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에도 사실은
90년대에 시작한 후발주자들이 2000년대 백만장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메. 50년대 우리나라는 슈퍼마켓이 미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미국에서 백화점이 생길 때 우리는 전쟁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었고, 70년대에 일본에 백화점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슈퍼마켓이 들어왔어요. 자, 보시면 하나 놀라운 걸 하나 보실 거예요. 1980년대 홈쇼핑과 다단계 MLM, 멀티레벨 마케팅이 들어가고 다이렉트 셀링인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오는데, 보시면 일본에도 들어갔어요. 이제 90년도에 홈쇼핑과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신기하게 80년대 한국에 보면 백화점과 프랜차이즈 다단계 판매가 들어왔는데 가로 열고 뭐라고 하셨죠? 변종 다단계가 들어온 변종. 우리나라에만 있는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이 성격이 좀 급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숙성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고객을 만나서 그 고객이 이 제품을 쓰고 다시 재구매를 하고 그걸 비전을 보고 하는 창고형이 아니고 누군가 방문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야 돼. 근데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모임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모임에 나이 드신 분들을 다 모여서 아메를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나 만들었어요. 클럽을. 근데 그분 한 분이 저한테 살짝 와가지고, 정 사장 1,700을 투자를 하면 다음 달에 50만 원부터 준대. 그거는 무이단가?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이렇게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겠거든요. 변종, 뭔가를 넣으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바로 나와야 돼. 내가 일을 하면 바로 돈이 나와야 돼. 이게 우리 몸의 습성처럼 박혀있는. 그래서 변종 다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변종 다단계. 2000년대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발전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하이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시대적 변화를 보시고 여러분이 그냥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시대가 어떤 것을 원하는가 한번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다르냐, 아메이는 유통이 달라요. 일반 유통은 이렇게 1,000원의 소비자가 산다면 전체 800원이라는 유통 마진이 중간에 들어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지금은 소비자가 좀 싸게 쓰고 편리하게 쓰고 이런 유통의 형태를 띠고 있죠. 사실은 요 유통일 때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 유통일 때 1,000원 주고 소비자가 썼어요. 그럼 여러 사람이 나눠 먹었네요. 그러니까 저희 때 50된 친구들이 20대에 신랑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막 가게를 했어. 속옷 가게도 먹고 살았고요. 화장품 다 먹고 살았어요. 왜? 유통에 돈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도매점 했고, 도매점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총판점을 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총판점을 하고, 좀 없는 사람이 도매점하고, 또 없는 사람이 소매점을 해서 소비자가 쓰면 여러 사람이 나눠 먹었죠. 지금 보실래요? 지금은 소비자가 700원을 쓰든 500원을 쓰든 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마트가 싸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편리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쓰게 되면 여기도 대기업, 여기도 대기업, 여기도 대기업, 여기도 대기업, 여기도 대기업, 여기도 대기업. 전부 다 대기업한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다시 제가 한번 더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인터넷, 이거는 가게 할 수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엄청난 광고비가 있어야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없던 시대에 이 유통이 있을 때 다른 유통을 하나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1,000원짜리 200원에 만들지 말고 400원에 품질이 월등하게 만들어서 회원인 소비자. 회원인 소비자를 왜 생각을 했냐? 왜 아메이는 회원을 만들었을까? 다 돈을 내고 가입을 해요. 우리나라만 공짜예요. 지금도 전 세계는 가입할 때 다 돈을 내야 돼요. 저도 미국에 회원번호가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7만 원 가까운 회비를 내야 돼요. 여러분, 이건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중국은 시험도 본다네요. 왜?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업적인 기본 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이 가입할 때 시험까지 보고 오셨어. 돈도 냈어. 그럼 여기 어떤 사람만 모여있냐면 아메를 할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하면 될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문을 열어줘. 그럼 여기를 뭐라냐? 작년에도 알아본 사람, 재작년에도 알아보러 온 사람, 오늘도 알아보러 온 사람. 그냥 우리는 이걸 사업으로 보지 않는 거죠. 알아보고 하고 싶을 때 주먹 쥐었다가 주먹 피고, 오늘 가실 때 나 진짜 아메 한번 해봐야지. 주먹 뺐다가 집에 가면 이런 것이 나한테까지 뭐 들어왔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아메를 만나는 기본 정서가 틀려요. 근데 아메이는 왜 회원을 돈을 주고 가입을 시켰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자, 그러면 회원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유통 마진을 회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회원한테 어떤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한국 아메 1조 1,700억 대 제일 먼저 대표예요. 최근 것도 갖고 왔거든요. 보시면 매출 애누리가 뭐냐면 고객한테 다시 돌려준 35%를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마이너스 3,600억. 광고 보니까 7억 5천 정도가 되지. 7억 5천. 요즘에 아메이 광고 많이 하죠. 그럼 고객이 물어보죠. 니그는 광고비를 안 쓰고 준다던데. 니그도 광고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공부 안 한 사람은 그게 이렇게만 안 한다고 했는데. 글로벌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기에서 빼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보니까 그 법률팀 들어와 있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조사하러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 광고를 안 하니까 비메이커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제품을 뒤집어가지고
읽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제에 우리가 받은 인증이 있죠. 그 인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인증이에요. 그 인증을 받으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 인증은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세제예요. 근데 그 세제를 동네 아줌마가 딱 뒤집어서 어머 여기가 성분이 뭐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GNH에 뭐 들어있다 이렇게. 더 충격적인 거 뭐인 줄 아세요? 과일 세정제. 전 세계는 디시드랍스 하나로 과일 야채를 다 씻어요. 한국 사람이 뒤집어 본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비자가 하도 얘기하니까 한국만 하나 만들어줘라 해가지고 한국만 판매되는 게 진짜 한국 소비자한테 하나 딱 팔아주는 게 저희가 지금 과일 야채 세정제예요.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저희 것이 메이드 인 어디예요? 세제가? USA예요. 전부 다 중국에서 갖고 와요. 사실은 우리 거 말고. 동남아 쪽에는 전부 중국 공장이 있거든요. 오도 가까우니까 물류비가 싸잖아요. 갖고 오려고 했어. 근데 우리 소비자가 차이나는 안 되대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미국인데 차이나는 우리 안 된다. 차이나는 똑같은 거라 해도 차이나는 안 돼. 차이가 나야 돼. 우리는 한국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도 일본하고 한국 우리가 먼저 USA 들어오고요. 다른 필리핀이나 동남아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전 세계에서 메이크업을 이렇게 풀 메이크업을 할 정도로 화장을 하는 스킨케어를 하는 세계에서 85% 여자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킨케어 시장이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한국은 연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외국 나가보세요. 화장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한국 여자밖에 없어요. 다 맨 얼굴로 가요. 우리는 점이라도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얘네들이 주근깨가 우리를 보호하려고 나왔거든. 인간을 보호하려고 주근깨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백색만 되면 돼 백색만. 그래서 병원 가서 이것을 내 피부가 아프더라도 내 피부가 다치더라도 색깔을 없애줘야 돼.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화이트닝이 처음으로 한국하고 일본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써보니까 이 화이트닝이 자기들도 좋거든.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화이트닝이 나와요. 이게 엘모사예요. 엘모사. 1조 1,700억도 우리가 비슷한 거예요. 광고비가 1,167원. 아까 우리 얼마 했어요? 다 거꾸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러분 3,600억 이 돈을 만약에 두 개를 합쳤어요. 그하고 4,000억이라는 돈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한테 오늘 안 오시려겠는데 견인대학 오신 분도 계시죠? 집 앞에 차 대놓고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계시잖아. 나 정말 싫어. 아메 안 할 거야. 그냥 우리는 가서 나 이제 아메 시작했어. 얼굴을 딱 보이면 뭐라게요? 나는 안 해. 너한테 하란 말도 안 했는데 나는 안 해. 카다록 주면 쓸 것이 한 개도 없어. 전체가 다 쓸 것인데 쓸 것이 한 개도 없다잖아. 왜 그런 분들을 여기서 안 치겠냐고. 차라리 이 돈을 어차피 아메 입장에서 보면 나가는 돈이니까 이거를 광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광고. 끽해야 대기업 1,100억밖에 못 쓰는데 3,000억을 써서 여러분 정수기 세계 1위, 청정기 세계 1위, 화장품 세계 4위, 세제 세계 1위 이런 제품들을 백화점에 놓고 팔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엄청나게 팔려. 엄청나게. 청정기 이런 거는 진짜 없어서 못 팔 거예요. 난리가 날 거야. 그거를 왜 이 3,800억이라는 돈을 고객한테 돌려줘? 우리 안 갖고 오고 싶은데 안 하고 싶잖아요. 안 듣고 싶잖아. 처음에 이 회사가 약속이에요. 처음에 이 회사가 만들어질 때의 고객하고 약속이라고. 아메 회원들에게 이 돈을 돌려주겠다. 광고비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나눠줄 때 방법이 틀려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끼리는 4명이 모여서 샀어요. 그럼 n분의 1 하면 딱 우리 정서에 딱 맞아. 더 이상 피라미드라고 오해할 것도 없어. n분의 1 딱 하면.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 여기는 여러분이 만약에 현명하게 20만 원을 바꿔 쓴 분이라면 여러분 현명하게 바뀌었었는데 앞집 뒷집 아줌마가 나 할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한 분을 스폰서로 하면 전체가 해서 n분의 1로 하면 땡큐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 매출을 합쳐서 80만 점은 60은 넘었는데 계산할 때 항상 그렇게 하시면 돼요. 120은 안 돼서 6%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48,000원이 이 전체 매출에 대한 캐시백이에요. 이걸 나눌 때 n분의 1로 하지 않고 밑에부터 빼고 나누는 거예요. 60만 점 한 여러분은 66에 36, 36,000원을 빼줘야 되고 앞집 뒷집 바꿔 쓰신 분 앞집 뒷집은 바꿔 쓰기만 했기 때문에 6,000원씩 가져가는 거고 현명한 소비를 한 광고를 한 여러분은 24,000원의 캐시백을 가져가는 거고 다 빼고 남았더니 스폰서는 12,000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광고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사람이 많거나 매출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이 4명이 우리가 아메이라는 대기업으로부터 갖고 온 돈이 48,000원이었어요. 그걸 나눴어요. 만약에 각자 n분의 1로 한 거예요.
나 아메이 회원 가입할 때 그냥 아메이로 다이렉트로 가입할 거야. 이런 분이 있으세요. 저희 고객도 나 후원자 쓰기 싫어요. 그냥 아메이로 바로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했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4명이 이런 식으로 썼다면 각자 6,000원씩 해서 우리가 아메이라는 대기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 돈은 24,000원밖에 안 돼요. 아까 우리 얼마 갖고 왔어요? 48,000원 갖고 와서 나눴죠. 아메이는 뭘 공부하는 거냐, 어떤 그림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비즈니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갖고는 이게 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까지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자고. 나누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배해주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크기를 키워서 한 그룹당 20만 점으로 보고 6가정이 본인까지 7가정이 바꿔 쓴 거예요. 그러면 140만 원의 매출이 생기고요. 140만 원은 9% 적용받아서 12만 6천 원이 캐시백이 되고 각자 6천 원씩 나누고 나면 얼마? 9만 원이 캐시백이 돼요. 혼자서 20만 원 써야 되는 조건은 없으세요. 여러 명이 모아서 그냥 20만 점 되신 분부터 그냥 혜택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19만 점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19만 점이 되면 본사가 먹는데. 뭔 소리다냐. 아무리 생각이 다, 19만 점이 되면 그 위에 스폰서가 합해서 갖고 20만 되겠잖아요. 근데 19만 점이 되면 그걸 막 고민하더라고. 새로운 파트너가. 그래도 6개월 공부한 사람이. 리더님 19만 점이 되면 본사가 먹은다면서요. 한 대를 탁 쳐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300원짜리 커피 자판기 앞에 가봐. 자판기 290원 넣고 발로 차봐라 나온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290원 넣어놓고 발로 아무리 차도 커피가 나와요 안 나와요? 300원을 넣어야 나와요. 넣어야. 10,000점을 더 해야 돼. 10,000점을 더 할 수 있게 가르쳐주라겠어요. 그 본사가 먹냐에서 그거는 그 사람의 수익 구조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6개월 이상 진행하신 분한테 여러분이 계속 도와서 사업 설명을 했다면 112를 한번 시켜보세요. 충격적이었어요.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익 구조를 이해를 하면 다른 다단계에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다른 다단계사는 뭐라는 줄 아세요? 아메이는 6개인게 겁나 힘들고 막 우리는 3개인게 겁나 쉬워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맞아. 아메이가 6개인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멍청한 사람도 쎄부렸다는 거예요. 아메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에요. 아메이 네트워크일 뿐이에요. 아메이 마케팅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도 비교가 되는 것도 없고 똑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아메이 마케팅은 아메이 마케팅. 이렇게 해서 점점점 사람 수를 늘려가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31명의 고객들과 같이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러면 620만 원이라는 놀라운 매출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쓰고 없어졌던 돈인 거예요. 원래 아메이를 여기서 안 하시는 분은 쓰고 없어지는 돈이에요. 근데 이거를 620만 원을 매출로 잡았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다 나눠주고 나면 57만 원이 본인 캐시백이에요. 난 싫어. 그냥 아유 나 이런 거 싫어. 복잡해도 내 돈이 나간다니까. 여러분 호주머니에 57만 원이 매번 들어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희 파트너의 거의 80% 이상은 57만 원 벌려고 아메이에요. 여러분 아메이 100만 원 벌려고 하는 거 1000만 원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매달 들어오는 57만 원이 커서 이 사업을 알아본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럼 보면 이걸 여러분이 안 하고 그냥 안 쓰고 마트로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마트에서 이 31명의 매출을 그냥 마트 매출인 거예요. 0.1%를 주거든요. 그러면 6,200포인트가 나와요. 6,200포인트를 200포인트, 200 딱 200을 31명이 나눠가 딱 가져가면 6,200포인트가 딱 가져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내가 6,2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 알아봐서 내가 쓰고 나가는 돈에서 57만 원을 캐시백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쓰는 돈 그런 고정비용을 그냥 소비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이걸 매출로 잡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이거 점점점 늘려가지고 전체 79명이 1,580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공유할 수 있으면 금액을 331만 8천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소비자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돈을 가져가지고 각자 나누는 방식으로 쭉 나누면 얼마 144만 6천 원의 캐시백. 이 그림은 PV상으로 걸고요. 진짜 이 그림을 만들면 2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여러분 손에. 아메이는 어떤 얘기냐. 1000만 네트워크를 만드는 시작이에요. 1000만 PV를 만드는 거. 청정기 열몇 대 사갖고 1000만 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청정기나 정수기나 퀸이나 이런 거는 특별 보너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특별 보너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매출이 아닌 거죠. 하지만 청정기나 정수기 역시도 재구매가 되잖아요. 안에 필터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재구매를 하는 거예요. 매월 연금 200을 만들려면 공무원이 20년을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6개월을 해서 내년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2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연금 200이 적은 거세요?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대단한 거예요.
파운더스 플래티넘 정도 되면 여행도 가시고, 그리고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되니까 조금 숨을 쉴 것 같더라고요. 정말 플래티넘이 사실 되고 싶어서 정말 플래티넘 간절했거든요. 왜 간절했냐, 제가. 꿈이 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요리를 많이 안 하고 화장품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근데 그 메이크업 풀세트가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 아메 시작했고 카드도 하나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갖고 싶어. 그 나노 PT 정도 되면 그 메이크업 보조 강사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너무 막 멋있어 보이는 거야.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안 시켜주는 거지. PT 안 돼. 내가 기어이 PT는 돼야지. 막 이러면서 PT가 됐어. 플래티넘 보너스 받아서 개안히 저는 그냥 키트를 샀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제가 어머님이 중풍이 지금도 중풍 계시거든요. 제가 15년을 모셨거든요. 암이 하고 있을 때예요. 이름이 효심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절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간절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하나를 그냥 1000만 PB로 보시면 늦게 시작했지만 두 그룹에 1000만 PB를 갖고 있으면 사파이어가 되는 거고 연 4천에서 한 볼륨에 따라 약간 틀리거든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정도 되면 1억 넘더라고요. 제가 한 3억 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동네 50대 아줌마가 근데 기죽을 게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내세울 거는요. 집, 차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이 집 좋아서 아메일 하세요? 차 좋은 막 성공한 거 보이세요? 그런 걸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동네 50대 아줌마가 연금 1억 한 사람 나와보라게 하고 나가는 거죠. 그냥 괜히 나 혼자 그냥 째내고 나가는 거죠. 하지만 제가 불편한 게 지금도 저는 어려운 환경이 시작했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아요. 애 둘을 꿈 목록에다 유학을 보낸다고 적어놔가지고 당연히 가는 걸로 하고 둘 다 밴쿠버에 가 있어요. 아무도 일하지 않아요. 저희 집은. 아무도 일하지 않은데 둘 다 밴쿠버에 가 있어. 파운더스 플래티넘의 가난한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제 얼굴에는 가난이 없어요. 지금 제가 사진을 찍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여러분 80대 20의 법칙이 있어요. 100명의 사람이 세일즈를 하면 20%가 전체 매출을 끌고 가는 거예요. 10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20%가 평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20%가 80%를 먹여 살려요, 사실은. 그러면 대기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분들은 이분한테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요 20%가 80%한테 돈을 주고 난 다음에 뭘 연구하냐. 소비에 이 돈을 어디에서 쓸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금을 쓸 때는 우리가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요. 현금의 흐름을. 자, 보세요. 한 5년 전부터 갑자기 막 카드를 쓰라. 카드 쓰면 세금 혜택을 주고 카드 쓰면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안 썼어요. 여러분이 카드를. 지금은 카드밖에 안 써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카드 상세 내역서를 보면 한 개인이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어떤 팥죽집을 좋아하는지 1차는 어디 갔는지 2차는 어디 갔는지 이 강남 동네는 뭐 이 분당은 뭐가 어디가 장사가 잘 되는지 전부 다 여러분의 모든 소비의 정보가 그 카드 상세 내역서에 다 나와 있어요. 빅데이터에다 넣어놓고 씩 돌리면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다 나와요. 이 동네가 어디에다 돈을 투자해야 돈을 버는지는 다 나와. 여러분이 쓰는 카드 때문에. 그러면 전략적으로 소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동네가 장사가 만약에 빵집이 너무 발효빵집이 너무 잘 된다네. 보니까 매출이 많아. 그래? 그러면 대기업이 똑똑하죠. 나한테 팔아요. 이렇게. 그럼 뭐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알았어요. 그 옆에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80%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메이가 왜 들리지 않냐? 돈을 벌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메이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다시 그 돈은 다시 20%한테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끊임없이 뭘 하냐? 어디에 쓰는가를 연구해. 또 어떻게 쓰게 만드는지도 연구해. 어떤 색에 반응하는지, 어떤 소리에 반응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이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지, 어느 정도 색깔을 넣어놔야 되는지 전부 다 우리는 그거를 공부해요. 백화점에 시계가 없다? 왜 없는지 알아? 집에 갈 시간을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백화점 밖에 안 보인다. 왜? 어두워진 걸 모르게 하려고. 어머 웃기지. 막 그러면서 끝에 웃고 있잖아. 그게 여러분 정말 어린이 옷가게를 파는 데인데 옷가게에 다이가 이렇게 딱 높다가 다이를 한번 이렇게 낮춰봤어요. 애들 눈높이에 딱 맞춰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앉으면 보일 정도로. 그때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옷가게에 늘어난 거예요.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요즘에 애들 옷을 백화점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주는데 이렇게 높이에 있을 때는 애가 돌아다니면 볼 수가 없잖아. 근데 낮춰놓으니까 앉아서 이렇게 딱 보니까 딱 보이는 거야. 그런 것도 연구한다니까요. 우리는 오메 편한 거 그거 돈을 쓰고 오고. 그러니까 아메이는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이 80%는 어디에서 벌까 이렇게 연구한다니까요. 돈은 누가 버는데 이 사람이 벌어요. 근데 우리끼리 돈이 어디서 벌까? 우리끼리 5명끼리 연구하는 거야. 어디서 벌까? 돈 벌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돈 벌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여러분 돈 벌 방법이 없어요. 그 왜 아메이가 들리지 않냐? 이 80%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쓸까를 우리끼리 연구하자.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아메이에서 썼어요. 그러면 카드 상세 내역서에 뭐라고 나와요? 아메이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고객이 있어요. 여러분 고객이 11,000원을 썼어요. 아메이를 찍혔어요. 뭘 산 거예요? 디시드랍스를 산 거예요. 여러분이 소비의 패턴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들은 몰라요. 왜 아메이 뭘 샀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소비의 정보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비의 성향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 고객이 뉴트라이트를 많이 쓰는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아티스트를 많이 써요. 이쪽은 홈케어를 많이 써요. 그럼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공유해서 이쪽 저쪽 줘보겠죠. 나의 소비자의 모양을 만들고 소비자 전략을 쌓고 전략적 소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프로모션에서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어디에 쓸까를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 들리지 않지만 들어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왜? 항상 쓰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쓰고 달아지고 없어지고 쓰고 달아지고 없어지고 쓰고 달아지고 없는데 어떤 애들은 놀면서도 돈을 보고 자면서도 돈을 보고 벌면서도 돈을 보고 쓰면서도 돈을 버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놀아도 돈 나가고 자도 돈 나가고 벌어도 돈 나가고 써도 돈 나가고 이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놀면서 벌지 자면서 벌지 이거 선택하시는 거라니까. 여러분 솔직히 자면 돈 안 나가요? 청정이 달아지고 있잖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 바꿔보자고 이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면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이 사람들이 해놓은 채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냥 어차피 쓰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미는 결단하고 발톱을 빼고 손톱을 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막 결단을 하고 막 울고 불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쓰고 있는 칫솔, 치약, 비누, 화장품 이런 것들을 제품의 품질은 여러분이 손댈 것이 없다니까요. 제품의 품질을 손대는 사람들은요, 그냥 놔둬보세요. 놔둬보러. 손 안 댄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이, 전문가가 연구한 성분을 내가 어떻게 알아. 막 뒤집어가지고 별의별 사람 다 봤어. 하지만 별의별 군데 가서 다 이겨봤어요. 자, 이런 것들을 원래는 여기를 다녔던 사람인데 바꿔 쓰는 거예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만드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품. 그냥 툴이 없어. 그냥 한 개. 그냥 여러분이 이 제품을 만나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행운이신 거예요. 뉴트라이트 더블X를 만약에 밖에 나가서 정상적인 유통을 가지고 판다. 10배 붙여야 돼, 10배. 그럼 여러분 80만 원 하면 사서 드시겠어요, 한 달에? 전 못 먹어요. 전 못 먹는다니까. 이게 직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메이 안 했으면 세계 5대 브랜드 썼겠어요? 저는 못 써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거든요. 너무 아메이가 감사한 게, 특히 여자분에게 너무 감사한 건, 우리는 다른 일은 돈을 벌어서 자기한테 못 써요. 신랑한테 써야 되고 애들한테 써야 돼. 이거는 내가 다 먹어야 돼, 일단. 내 몸에 다 치장을 해야 돼. 왜 내가 이뻐져야 되고, 내가 만약에 50 하나인데 주름이 자글자글해. 누가 제 화장품을 쓰겠어요? 전 눈 밑에가 이렇게 50대라 만약에 잠깐만 소홀하면 비립종 같은 게 올라와요. 홈미팅하고 내가 만약에 굉장히 아픈 날은 보여주는 거야, 고객들한테. 지금 생겼지. 다음 주에 봐. 그럼 다음 주에 없는 거야. 나 없앨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공기청정기가 뭔지 아세요? 폐예요, 폐. 평생 필터 교환을 안 하고 쓰는 폐예요, 폐. 이 폐를 우리가 보호해야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이렇게 공기청정기 시장이 이렇게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쓰죠. 정수기, 정말 이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하여간 세계 넘버원이에요. 가전제품 회사가 아닌데 공기청정기가, 정수기가 세계 1위라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생존품이에요, 생존품. 생필품이 아니고 이제 생존품인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쓰고 돈이 없는 사람이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없는 저는 폐 아파 죽어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써야 되는 생존품. 다른 돈을 아껴서 써야 되는 생존품. 정수기, 청정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옥시 사건 터졌을 때 이제 다 지금도 이제 다시 사서 쓴다? 그때는 막 치약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은 치약을 별로 안 주라고. 또 다시 가서 보면 똑같이 쓰고. 우리가 그렇게 망각의 동물이래. 그런 걸로는 장난치지 않는 거예요. 컨슈머 리포터, 소비자가 만든 신문의 세계 넘버원 세제, SLA. 최고의 품질, 최고의 생필품, 그리고 엄선된 유통을 하는 거예요. 퀸 역시 대단한. 저도 진짜 아메이 퀸 매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거의 찹쌀케이크는 발로 해도 거의 붙지 않는 그런 경지에 올라와 있는. 눈으로 딱 째려보면 걔네들이 튀겨서 나오는 그런 경지에 지금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요리를 잘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요리가 싫었거든요. 집에서도 안 해먹는 요리를. 못 한다고 밖에서 다른 사람을, 우리 애들도 안 해주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메이 요리를 하는 게. 저희 스폰서님이 제가 하도 아메이를 정말 잘할 것 같이 생겼는데 너무 그 짠한 사람 아세요? 보면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미팅장에도 일찍 오고 막 악도 쓰고 난리를 치는데 핀업이 안 돼. 여행도 못 가. 진짜 내가 너무 짠했대.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 너무 편식이 심하다고. 네 회사에 나온 제품을 다른 건 다 할 줄 아는데 이걸 못하면 되겠니? 먹는 데서 인신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배웠어요. 어느 정도 배웠냐? 여러분, 그냥 요리 미팅하고 저는 배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저의 스폰서의 모든 요리 미팅을 내가 다 했어요. 다 따라다니면서. 보조부터 시작해서. 내 미팅 없어요. 한 개도. 그러니까 스폰서님 처음에 미친 줄 알았대. 왜냐면 요리를 잘한 사람은 정리 정돈을 잘해요. 요리를 못한 사람은. 내가 따라가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제발 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말을 못하고. 지금은 모든 미팅은 제가 발로 하고 얘기하시고 발로 하고 이렇게. 저의 홈미팅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개념이 없어요. 내 머릿속에. 우리 스폰서 미팅이 내 거 미팅인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내 홈미팅. 오늘 만약에 제가 매주 금요일날 홈미팅 항상 잡혀있거든요. 잡혀있는데 스폰서님이 어디 출장이 있어. 그러면 걔네들도 알아. 이제 내가 안 온다는 것을. 저는 홈미팅 안 해요. 그냥 저희 스폰서 미팅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런 거 인해서 내가 뭐 상처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걸 왜 상처받는지 난 그거 더 이해가 안 돼. 저희 고객도 처음에는 미친 줄 알았어요. 나 때문에. 저희 파트너들이. 뭐 잡아놓으면 어디 가불고 없고 잡아놓으면 어디 가불고 없고 스폰서님 그러면 안 돼요. 파트너들 도와주셔야죠. 언젠가 도울 때가 있을 거야. 그러고 그 정도로 제가 퀸을 몰입해서 배웠어요. 몰입해서. 저는 퀸을 낮게 판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혁명을 얘기하고 시대를 얘기하지만 여러분한테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이런 강의를 할 만한 자격도 아닌 것 같아요. 부가 국가에 있고 기업에 있고 프로시머에 있고 개인식 이런 거는 제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안에서 내가 한 지식이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암의 이 안에서 살아온 지식이 있는 거죠. 진짜 누군가와 누군가를 연결하는 거. 지금 이런 시대인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잘 될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빨리 지나갈 거예요. 페이스북 봤더니 2015년 지금까지가 260조 혀가 잘 안 들어가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 회사예요. 사진과 동영상. 직접 제작하는 미디어는 없어요. 지인들끼리 연결하고 서로 공유하고 광고 수익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알리바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매상이 그런데 직접 재고 관리는 하나도 없어요. 관리하는 재고는. 가진 자와 제품을 원하는 자를 연결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공유하고 광고 수익을 얻고 전 세계 어디에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카카오톡이 우리가 문자 보내는 건 줄 알지만 사실 게임 플랫폼이에요. 직접 게임은 하나도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만든 자와 하고 싶은 자를 연결하는 거. 지인들끼리 공유하고 거래 수수료를 갖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할 수가 있어요. 우버 택시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냥 카카오 택시라고 생각하세요. 카카오 택시가 우리나라 현재 택시업계 1위. 하지만 택시를 한 대도 없어요. 차가 필요한 자와 차가 있는 자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메이. 2014년 총 매출 12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정용품 회사. 그런데 영업사원은 한 명도 없어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회원과 비회원을 연결하고 제품 사용 후기와 사업성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나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나의 플랫폼에 어떤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연결을 해서 하는 거죠. 그냥 이 사업은 자산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필요한 자와 있는 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마치 얘네들처럼. 우리의 자산은 어떤 거냐? 애용자의 모임이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애용자의 모임이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눌러주면 바빠서 안 돼. 놀면서도 돈을 보고 자면서도 돈을 보고 돈을 쓰면서도 돈을 보고 돈을 벌면서도 돈을 버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놀면서도 돈을 쓰고 자면서도 돈을 쓰고 돈을 쓰면서도 돈을 쓰고 돈을 벌면서도 돈을 쓰는 세상이 아니라 이런 소득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만약 10명이다. 이 중에 8명은 노예예요. 98%는. 오늘 오신 분이 다 할 거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98%는 그냥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이 4번의 느낌을 아셔야 돼.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하냐. 10명한테 했더니 2명이 소비가 수입이 되고 수입이 사업이 되는 이 모델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쓰고 달아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쓰고 달아지고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돈을 선택하는 그 현명한 소비자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변화할 것이 변화당할 것이 그냥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10년 전후의 모습을 사진을 공모에 올린 적이 있어요. 이때 제가 참 아까 애기 어릴 때도 출출했는데 이때도 컸는데도 정말 힘들 때 내가 진짜 이거 보고 울었어. 이거 그냥 우연히 사진을 찾았는데 이 옷이 뭔 옷이냐면 오랜만에 저는 애들 데리고 공원에 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오랜만에 한국 아메이에서 광주 패밀리랜드에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를 했어요. 무슨 행사를. 근데 갈 추리닝이 없는 거. 추리닝이. 이게 기아자동차에서 단체복으로 추리닝을 싸게 파는 날 그날 내가 사서 준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거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건 뭐 있냐면 이 아이예요. 이 아이. 내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이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가졌나. 내가 우리 딸은 이 아이를 자세히 보면요. 전형적인 유학생 동양인의 얼굴이에요.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얼굴 생머리에 쌍꺼풀 없이 좀 빼빼한 얼굴에 까무잡잡한 얼굴 그네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애를 꿈을 꿨거든요. 그냥 우연히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애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애인 줄 아세요? 이 아이가? 그 수학 4.5점짜리가 이 아이가 어떤 애인 줄 아세요? 제가 IMF 때 얘는 없었어요. IMF 때. IMF 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암이 안 할 때요. 다 죽고 싶더라고. 서울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 광주에서 내가 진짜 IMF 때 너무너무 내 자신이 비참해. 정말 내가 돈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진짜 빚 독촉과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날마다
밤이면 무슨 생각이냐면 죽고 싶은 거. 아침에 눈을 안 뜨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달마다 저녁에 잘 때마다 나 아침에 안 일어나면 안 될까?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내 옆에서 애가 누가 나를 탁 치더라고. 지금은 간증 시간이에요. 간증. 누가 나를 탁 쳐요. 탁탁 해서 우리 애를 내가 안고 잤거든요. 숨이 딱 끊어지는 거야. 진짜 숨이 딱 끊어졌어. 그 애를 데리고 비가 오는데 우리 신랑은 어떻게 뛰었는지 몰라. 앞에 가까운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 뛰었는데 안 된대. 그럼 지금 몇 분 지나간 거야. 그 애를 데리고 죽기 전에 목사님한테 안수라도 새벽 딱 4시에요. 안수라도 바꿔주라고 내가 진짜 목사님한테 데리고 왔어. 걔가 살아났어. 그때 돌아오면서 이게 지금 간증이야 간증.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자식 있는 부모는 너도 내 자식인데 맨날 죽고 싶다면 네 기분은 어쩌냐 이런 느낌. 내가 그때 진짜 울면서 자식 있는 부모는 절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생각. 내가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세게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와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보여주신 그 아이가 그 다음에 암이 할 때도 한번 죽었다 살았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는데 얘가 너무 안 먹여갖고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어릴 때 너무 고민했어. 지금 1m 87. 이 아이 중학교 3학년짜리예요. 중3 1m 75. 기럭지는 엄청나게 길어요. 여러분 프로틴을 많이 먹는 애들이요. 저희 고객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하반신 기럭지가 정말 우리 내가 10년 넘게 본 암의 우리 고객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뀔 걸 나는 이때 정유심은 꿈꿨다고. 울면서 꿨다니까. 남들은 진짜 돈이 있어서 아메를 잘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난 그렇지 않았어요. 돈도 없고 가난하지만 그냥 결단하고 하면 된다 하니까 그냥 나와서 한 거야. 근데 그냥 돈 벌기는 싫었어요. 아세요? 그냥 돈 버는 거는 아메 말고 많이 있다니까. 그때 나하고 시작할 때 아메 말고 다른 걸 난 당장 돈이 필요해. 지금은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걔는 지금 당장도 돈이 필요해요. 아니 그런 삶이 싫었어 진짜. 나 이렇게 살다 죽기 진짜 싫더라고. 아메까지 거지 사기여도 난 한번 해보겠다 싶어.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정말 많이 집안도 반대를 했고 정말 우리 큰언니 지금 공부하거든요. 저한테 반대도 많이 했었어. 미쳤다. 사진 찍는 동생이 더 이쁘지 다단계하고 다니는 동생이 이뻐 보이지는 않겠죠. 지금은 전부 내 손아귀 안에 다 들어와 있어.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게 소렌토 언덕에서 저희 아들을 내가 찍은 거예요.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사람만 있어도 감사한 이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로마를 갔다 왔고요. 한국에 없는 부자들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죠. 이런 거는 뭐 다음에 한번 더 얘기할게요. 이게 새로 저희 아들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사진 보냈어. 야 입양 하나 했다. 마크 야야야다. 이름도 어째 나하고 딱 마크 야야 딱 닮았다 너하고. 그랬더니 엄마 진짜 나하고 닮았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난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난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명품 안 입어도 괜찮아요. 제가 위에 오늘 자켓이랑 이 옷을 입고 왔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그러더라고요. 명품샵에 저희 스폰서님이 야 내가 막 애들 유학 보내려면 다 못 입잖아요. 막 그거 자꾸 막 꼼짝꼼짝 하고 있어요. 야 너 사입을 자격돼. 입어. 그 말 완전 프로모션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뒤에 가서 언니 질게 끊어주세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아. 못 입어도 부끄럽지 않고 가진 게 없어도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폰서의 상상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골 동네 아줌마의 이야기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그냥 흘러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저같이 이 사업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